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11만원이고요. 플러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단기적으로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과 들어갖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풀배팅으로 900만원을 매수를 했었는데 다행히 반등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하게 확 올라온 건 아닌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일단 상승적으로 방향을 턴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제가 풀배팅 매수하고 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제가 풀배팅 매수 잘 안 합니다. 근데 느낌상 안전하다 싶을 때 그럴 때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풀배팅 한 것 치고는 수익은 높진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뭐 되게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바닥을 찍고 돌리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8만원으로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오늘 제가 했던 거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한마음의 미정시가 또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연속 3번이나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너무 지금 계속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지금 환율이 1423원이고 원화뿐만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태고 일본도 뭐 환율 방어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점점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강세가 된다고 해서 뭐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고려해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강달러 이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안 좋은 것으로 악재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뭐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환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가 3.8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3.92인가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국채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이제 국채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내려왔는데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느냐 하면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나스닥 지수 보면서 여기 줄 거 놓고 요 정도 선만 지켜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줄 거는 요 정도만 지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반영 개념으로서 오늘은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풀배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나스닥이 제가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봤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한 0.3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반등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힘이 없어갖고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뭐 보합권 정도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딱 제가 보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어제 미리 선반등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 0.83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멈췄다. 이런 부분에서 좋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가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한 1.1 정도로 하루 종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물 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미증시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현재 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지수 상승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저녁에 미정시는 상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하락이 멈춰진 게 여기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풀배팅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좀 바꿨습니다. 어제 그 풀배팅 했던 종목 중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문제 있는 종목 다 드러내고 새로운 종목으로 포지션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의미로 오늘 방향을 돌리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상승을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그 풀배팅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했는 걸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을 매수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니켈 관련한 황금이스티하고 티플렉스 이 두 종목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것만 아니었으면 가지고 있는 종목 전부 방향을 돌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그 매매가 좀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꽤 수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수익이 많이 줄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제가 어제 매수할 때는 주말 동안에 전 뉴스가 나왔어요. 니켈이 그 중국으로부터 100% 수입을 하는데 지난번 요소수처럼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 니켈 부족으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들어간 니켈을 지금 2차 전지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니켈이 뭐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관점으로서 니켈 관련주에 갖고 황금 ST가 대장이었고 티플렉스 이제 이등주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이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측에서 그 반박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지금 재고 물량이 한 70%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조달청에 가지고 있는 그 니켈은 그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니켈하고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2차 전지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주말 동안에 니켈이 제2의 요소수 사태 이렇게 해갖고 기대감으로 끌어올려놨는데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에서 그 니켈은 우리가 쓰는 거 아니다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 뉴스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황금 스티가 10%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거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그 황금 ST라든가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실적이나 이런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적하고 이런 것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니켈 품기냐 아니냐 하고 관계없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인데 그 전날 그 뉴스로 인해서 급등해놨기 때문에 뉴스가 반대로 뒤집혔기 때문에 그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하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황금 ST하고 티플렉스가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좀 덜 올려가 그나마 4.57인데 한 7% 정도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에. 그 티플렉스는 이제 2등주니까 더 따라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둘 다 내려가 버렸고 이거 손절하면서 오늘 손실이 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회하느라고 무지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단시간에 다 정리를 했고요. 황금 스티하고 티플렉스는 전부 다 손절했습니다. 손절했고 그 다음에 이 로봇 인탑스는 꽤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이 종목은 인탑스 오늘 그림이 상당히 좋죠. 꼬리 없이 그냥 그 마지막 종가까지 걸어 올리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로봇 관련주 쪽으로 주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탑스가 원래 그 휴대폰 부품하고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 IT 부품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그 인탑스가 로봇 맞죠? 2차 전지 아니고 로봇. 네, 그렇죠. 휴대폰 부품 안에 있는 로봇주 인탑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인탑스가 삼성에서 그 웨이러블 로봇인가 뭐 그거 몸에 이렇게 착용하는 그런 거 부품 모아가지고 조립을 인탑스에서 한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인탑스가 그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로봇 관련주로 지금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적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뭐 970만 주니까 유동 물량이 유동 물량도 많지 않은 편이고, 그다음 실적 보시면 해마다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87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1분기 때 750억하고 2분기 때 300억에서 1,000억하고 그다음 지금 예상 1년치를 1,47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벌써 1,000억을 달성해 놓은 상태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달성하면 1,400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 부채 비율, 유보율도 보면 지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전날 빠진 이 부분은 지수가 밀리니까 따라서 내려간 것 같고,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만원 비중을 확 늘렸고요. 그 다음 로보티즈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3분봉입니다. 여기서 확 밀어버려가지고 손절했는데요. 내려와 버려갖고 다시 또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또 종가에 재매수를 했습니다. 로보티즈를 가만히 있었으면은 2% 수익 났을 건데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길래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갖고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리길래 로보티즈도 일단 팔고 다시 샀습니다. 어쨌거나 가지고 있고요. 유신이라는 종목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계속 그동안 주당창 빠졌는데 오늘 양봉으로 들어올리면서 방향을 좀 돌리지 않았나.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지금 11월쯤에 사우디 왕세자 방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옴시티의 유신은 지난번에 뉴스에 거기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 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죠. 얼만큼 하는지를 모르니까 뭐 조금 하는 것 같으면 뭐 얼마짜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여기가 뉘앙스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더 큰 공사를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고도 밀렸는데 오늘 방향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계속 하루 종일 뭐 빌빌거리다가 마지막 확 당겨 올리면서, 이게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 턴하면서 이제 급하게 막 매수해갖고 방향을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어제 잡아놓은 거라서 여기서도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한 3.8% 정도 났고요. 그 다음 클리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 제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차환불을 대장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클리오 쪽이 이 색조 화장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쓰여질 게 색조 화장품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차환불 용어는 이제 시진핑 방한, 뭐 중국하고 연결됐을 때 움직이는 거고, 마스크를 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자면 아무래도 색조 화장품인 클리오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제 잡았었는데요. 요것도 한 6% 정도. 그러니까 오늘 니켈 관련주만 아니었으면 수익이 꽤 났을 건데, 어제 잡아놨던 풀배팅이 났던 종목들이 좀 의미있게 상승을 했었는데, 매매하는 테크닉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클리오도 방향을 돌리면서 상당히 괜찮아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리오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휴스틸은 손절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나빠서 손절했는 게 아니고 지금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누르다가 이거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누르다가 뒤에 다시 좀 들어올리긴 했는데, 휴스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상증자 지금 가격이 5,28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지지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급등할 이유는 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냥 매수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힘이 없어 보여서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스틸 정리했고요. 그 다음 우린 PTS는 손절했습니다. 이건 제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계속 밀려가지고 마지막 좀 들어올려가지고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했고요.
요렇게 해서 어제 제가 7개 가지고 있었는데 4개 남기고 3종목을 다 손절했고요. 8개 중에 4개로 손절했네요. 4개만 남겨놨었고요. 그 다음, 장 후반부에 추가로 다시 또 잡았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돼버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잡은 종목만 설명드릴게요. 클래시스는 이 클리어하고 좀 비슷한 의미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 중에는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면 뭐 이츠 환불 이런 종목 보시면은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츠 환불은 이 부채 비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긴 한데 화장품 관련주가 뭐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보면 실적이 잘 안 좋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죠. 근데 이 클리어하고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도 좀 나오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클래시스도 보시면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매출이 320억인데 150억이 영업이익이니까 반 정도 남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충 보니까 뭐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뭐 미용기기, 화장품 사업 뭐 등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하고 클래시스하고 클리오 두 종목에다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 두 종목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이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로 클리오에다가 200만원 실으려 그러다가 한 종목에 200만원 들어가면 또 부담스럽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클래시스로 1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통상 제가 반등할 때 지수가 반등하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 잡아내는데 종목을 못 잡아가지고 수익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종목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 올라가지 싶은 종목 이거 찾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자, 그래서 클래시스 일단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태경 BK인데 이 종목은 오늘 조금 좀 제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잡았거든요. 5,760원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쪽입니다. 얘도 실적이 괜찮아요.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지금 껑충 뛰어오르는 것 같고 석회석 뭐 이런 쪽이죠. 석회사업 쪽이죠. 이쪽인데 이게 최근에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코르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2차전지 쪽에 뭐 쓰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급등했습니다. 갭으로 떠갖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때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매수는 못했는데 그냥 갭으로 떠갖고 떴었고, 지금 눌리고 나서 오늘 방향을 돌리길래 그래서 이제 괜찮아 보여가지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쯤에서 5,760원에 잡아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려고 잡아놨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 게시판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만 뭐가 나오냐면 중국의 매각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올린 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루머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걸로 인해서 확 올라갔는데 좀 이따 들어가 보니까 글 쓴 사람이 싹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적으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뭐 착각했던 건지 고의적으로 한 것 같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거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만큼 뛰어 올랐기 때문에 쫙 빼올렸죠. 그 뉴스 한 방에. 그래서 그 뉴스 때문인지 아니면 잘못된 루머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연유로 인해서 쫙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이 잘못됐구나 그러고 손절해버렸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으면 여기서 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건데,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가고 수익 나고 기분 좋게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건데 괜히 엉뚱한 글 하나 올려가지고 저도 피해자에 속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요. 5,760원 잡아놓고 가만 놔뒀으면 오늘 딱 수익 나고 좋았죠. 근데 이걸 이상한 걸 올렸다가 글 지금 올린 사람이 싹 지우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따라 들어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정리하겠죠. 정리하면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량 다 소화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눌리고 나서 다시 위로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종가에 이거도 다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하나 더 있는데 뭐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잡은 게 한미글로벌입니다. 이거 잡은 거는 유신이 일단 방향을 돌렸고요. 실제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움직일 때 한미글로벌이 제가 봤을 때 대장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움직일 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유신이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한미글로벌이 어제 급락해 버렸습니다. 한 10몇 프로, 15%인가 떨어져 버렸죠. 이건 아마도 그 투자 대회에서 뭐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미글로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 뜨면서 그 전날 여기서 그 단타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안 좋으면서 밀리니까 그 들어온 사람도 손절하면서 빠진 것 같고요. 좀 과하게 빠졌죠. 그래서 빠졌다가 오늘 유신이 반등하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을 100만 원 더 잡으려고 그러다가 한 종목에 200만 원 잡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요거보다는 그냥 그 원래 한미글로벌이 대장이었으니까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래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유신에다 2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그 한미글로벌을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어제는 낙폭과대 반등 기술적 반등 기대감으로 풀배팅으로 8종목을 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 오늘 반등할 때 이제 그 어제 잡았던 종목 중에 니켈 관련해서 두 종목이나 이게 두 종목하고 그다음 우림이 그 하락하면서 이제 오늘 수익을 많이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 그랬으면 좀 벌었을 건데 그 수익이 많이 줄어버려 갖고 오늘은 이제 그 기술적 반등 개념보다는 바닥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오늘 미증시가 상승하면 그 국내 증시가 내일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뭐 오늘 얼마 안 올라갔죠. 이것도 마지막에 겨우 좀 들어올렸습니다. 이거 안 들어올렸으면 하락할 뻔했는데요. 아침부터 계속 눌리다가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그 매매하는 게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 그러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많이도 아니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매도해가지고 눌러놓고 그 다음 또 다시 또 매수를 했다가 매도했다가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후반부에 가가지고 기관이 지금 코스닥을 한 1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1300억 정도로. 그래서 기관이 매수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448억으로 매수로 방향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오늘 이 상승이 뭐 많이 나왔다면 또 이제 기술적 반등 끝 한 이 정도 왔다면 기술적 반등 끝하고 현금 100% 이렇게 했을 건데 많이 못 올렸죠.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오늘은 진짜 그 제가 그동안 종목 연구했던 그 모든 걸 다 짜내가지고 진짜 올라가지 싶은 종목으로 7종목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게 내일 진짜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안 되면 진짜 좀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는 그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 100만원씩 가지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마지막에 그 잔고가 많지 않아 가지고 85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인탑스를 32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빠지고 있네요. 오늘은 일단 인탑스가 그 제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좀 강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대다수 종목이 한 이틀 동안 계속 눌려버려 가지고요. 급락해 버려 가지고 이거 돌리려면 이제 이 앞에 매물을 다 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쫙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매물 먹고 조금씩 오르다 내리다 하면서 이제 올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방향 돌린 거는 뭐 괜찮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상당히 많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개보로 종가가 떠서 끝났네요.
이만큼 또 갭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 마지막에 지수 들어올릴 때 쫙 강하게 밀어올려가지고 6.4%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제가 주력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쁘진 않죠. 클래시스 태경BK 이게 조금 그 아직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누무선 거를 때문에 들어왔다가 물린 사람이 정리가 좀 덜 끝난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일단은 약간 밀리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생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오늘 그 밀리다가 마지막에 겨우 들어올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도 좀 약한 것 같고 한미글로벌 얘는 워낙 뭐 급등나가는 종목이니까요. 인탑스, 유신, 클리어 뭐 다 무난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탑스가 좀 올라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대충 요 정도로 이게 그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를 전환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출권은 요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오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전량 다 정리를 하고 현금화 시킬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하긴 하는데 워낙 지금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뉴스에 보면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하고 태국인가? 하여튼 그 이 한국이 가장 그 위험한 국가 이렇게 분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가장 그 위험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해갖고 그냥 길게 본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잡은 종목도 내일 뜨면은 그냥 바로 이익 실현 해버려야 될 정도로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시간에서 올라가면 시간에서 한 2, 3% 올라간다.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는 것보다는 위험 관리하면서 짧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냥 그 묻지마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상황은 대충 그 제가 봤던 시장의 상황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